네, 안녕하십니까. 에너지 정행동 이현석입니다. 짧지만 알찬 탈핵 에너지 정보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지금까지 나왔었던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인포그래픽을 중심으로 해서 탈핵과 에너지에 관련한 정보를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 우리나라의 에너지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사실 저희 단체가 만든 내용은 아닙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에서 만든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현재 우리나라의 에너지가 얼마나 사용되고 있고 어떻게 그것을 수급하고 있는지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내용은 매년 발행하고 있는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에너지 연보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인터넷에 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 가지 에너지의 수입, 공급, 전환, 소비 과정을 이게 한 표에 전부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조금 전문적으로는 에너지 플로우라고 부릅니다. 즉 에너지의 흐름이 이렇게 한눈에 보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에너지를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에너지가 굉장히 부족한 나라. 즉 부존 자원이 부족한 나라입니다. 전체 에너지의 약 95%, 정확하게는 94.8%가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각각의 에너지 원별로 좀 보시겠는데요. 일단 석유, LNG, 유연탄, 원자력, 무연탄, 수력, 신재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유는 뭐 다들 아실 거고요. 우리나라는 사실은 석유가 한 방울 나지도 않는다 이런 이제 얘기들을 하고 있죠.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석유가 한 방울도 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최근 혹시 뉴스를 자세히 보신 분들은 포항에서 공원을 만들려고 땅을 파다가 거기서 가스가 나와가지고 몇 달째 불이 타고 있다 이런 뉴스를 한번 보셨을 겁니다. 포항, 울산 이 인근 지역에 사실은 가스나 석유가 일부 매장되어 있고요. 지금 울산 앞바다에 아주 규모가 작아서 그렇지 가스전이 지금 현재 만들어져서 거기서 가스를 계속 뽑아내고 있습니다. 아주 적은 양이어서 사실은 통계에 잘 잡히진 않습니다만은 여기도 보시면은 이렇게 표현이 돼 있죠. 국내에서 생산되는 LNG가 일부 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 생산되는 또 대표적인 것으로 석탄이 있죠. 강원도에 가면 탄광이 많지 않습니까? 무연탄입니다. 네. 이 무연탄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우리가 보통 연탄이라고 얘기되는 그것은 전부 다 무연탄이 되겠죠. 그럼 이 연탄에 쓰는 석탄은 화력발전소에 쓸 수 있는 거냐? 안타깝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화력발전소에서 쓰는 석탄은 유연탄이라 그래서 다른 종류의 석탄이고요. 이것은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호주, 중국, 인도네시아로 줄여가지고 인니라고 이제 보통 쓰는데요. 이렇게 해서 좀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석유의 경우에는 뭐 아까 좀 얘기가 건너뛰었는데요. 보시면은 중동이나 아시아, 아프리카, 그러니까 전 세계 각지에서 수입을 하고 있고요. 주로 중동에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만은 중동에 너무 많이 의존을 하다 보면은 사실 중동에 여러 가지 안보 문제나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아시아나 아프리카 쪽에서도 수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보시면은 LNG 있죠. 천연가스입니다. 액화 천연가스죠. 이거 역시도 다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양은 너무 작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요. 카타르나 오만, 인도네시아 등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자, 밑을 보시면 원자력이 나오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핵발전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우라늄, 우리나라에 우라늄 광산이 없습니다. 이쪽에 충청도 지역에 금산을 비롯해서 몇몇 지역에서 우라늄 광산을 개발해 보려고는 했어요. 하지만 품질이 좋지 않고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있어서 몇 차례 시도는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는 전혀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쓰이는 모든 핵발전소에 사용하는 연료 우라늄은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나 캐나다 등지에서 수입하고 있고요. 기타 무연탄의 경우에도 일부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중국이나 호주, 베트남 등지에서 많이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비중은 보시는 것처럼 석유가 38.1%, LNG, 천연가스가 15.2%, 그리고 유연탄이 27.7%, 이제 우라늄, 원자력이 12.1%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부 국산을 차지하고 있는 걸 보시면은 수력이나 신재생이라고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4.9% 정도 차지하고 있죠. 이거는 뭐 연료를 수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에너지가 공급이 되는데요. 이렇게 자연 상태에서 처음 끄집어낸 그 에너지를 보고 1차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1차 에너지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것이 중간에 다른 것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요. 석탄을 그대로 깨서 이 석탄을 그대로 불을 태우면 그냥 그것으로 사라지지 않습니까? 하지만 석탄을 석탄 화력 발전소에 넣어서 전기를 생산하면 그 생산한 전기는 2차 에너지로 새롭게 변환되는 거죠. 또 이 전기를 가지고 또 다른 것으로 3차, 4차 다른 식으로 또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다 쓰고 남은 더 이상 쓸 수 없는 상태에서 끝나는 최종 단계를 최종 에너지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급에서 1차 에너지와 최종 에너지 그 사이에 생기는 것들은 좀 더 손실분이거나 전환 과정에서 날아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전체 에너지 중에서 약 24% 정도가 이런 전환이나 전환 과정에서 손실되는 에너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은 자연 상태의 에너지, 1차 에너지를 바로 쓰는 겁니다. 그러면은 중간에 손실이 일어나지 않는데 특히 전기처럼 이렇게 에너지를 다른 것으로 바꾸게 되면은 필연적인 손실이 이제 벌어지게 되고요. 특히 이제 전기 같은 경우는 발전소의 효율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전체 에너지 평균으로는 24% 정도입니다만은 전기 분야만 놓고 보면은 현재 화력 발전소의 효율이 약 40%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60%가 중간으로 날아가 버리는 거죠. 따라서 될 수 있으면 전기를 만들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있는 1차 에너지를 그대로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전기로 물을 끓이는 것보다 LNG, 천연가스를 가지고 직접 물을 끓이는 게 에너지 효율상으로 보면 훨씬 더 좋다는 거죠. 그 부분은 함께 아시면 좋겠습니다. 전력 분야는 보시면은 제일 높은 것이 이게 좀 순서가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자료인데요. 사실은 정부는 그동안 이 핵발전, 원자력을 얼마나 좋아했는지가 이 표를 통해서도 자세히 나타납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제일 많은 게 원자력일 것 같죠? 근데 아닙니다. 보시면은 제일 많은 거는 유연탄.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전기 생산에서 제일 많이 쓰는 연료는 석탄입니다. 다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요. 37.7%가 석탄입니다. 또한 그 다음으로 보시면 원자력 31.2%, 약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가스, 천연가스, LNG가 19.1%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 나머지는 기타 등등등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정도가 되고 있고요. 그럼 이렇게 생산한 전력을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한번 보시지요. 이미 뭐 언론을 통해서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산업용에서 제일 많이 쓰고 있습니다. 54% 정도를 쓰고 있고요. 가정과 상업, 요걸 좀 사실 좀 조금 나눠 보긴 해야 될 텐데요. 가정에서 대략 14에서 15% 정도를 쓰고 있고요. 나머지가 상업용에서 쓰고 있습니다. 기타 공공이나 수송 쪽이 쓰고 있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 표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기 분야 말고요. 에너지 전체를 최종적으로 쓰는 양이 얼마나 되는지를 한번 더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 한 62% 정도를 산업에서 쓰고요. 그 중에서 상당 부분, 거의 절반 부분 되죠. 23% 정도는 산업의 연료로, 산업의 원료죠. 연료는 태우는 것이고 예를 들면은 대표적으로 이런 그 플라스틱 같은 것을 만들거나 페인트나 옷 같은 것을 만들 때 사용하는 그런 곳으로도 이 석유화학 제품이나 석탄이 사용되기 때문에 에너지 전체 중에서는 이쪽 분야에도 사용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석유가 고갈된다, 화석 연료가 이제 조만간 끝난다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은 그러면 차가 못 다니지 않겠냐, 전기를 못 쓰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또 하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마트에서 쉽게 사용하고 있는 비닐봉투 내지는 석유화학 제품으로 만든 옷, 플라스틱 이런 거에도 영향이 함께 미친다는 거죠. 즉 우리가 화석연료를 얼마나 쓰고 있는지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
연보에 나와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에너지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그리고 거기서 어떤 그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